안녕하세요. 제 나이 60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을 겪게 된 여자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몇 번을 되물었지만 입에 지퍼를 채운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기를 떨군 모습에 화만 치밀어 오르네요. 이 나이 먹고 무엇을 해볼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남편도 5년 전에 세상을 떠나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느껴지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걸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야 우울증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모임 활동도 해보고 등산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몇 번 해봤지만 이건 뭐 산을 오르러 가는 건지 술을 퍼먹으러 가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생각한 상식 밖의 모습들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웬만한 건 거의 다 해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에게 맞는 무언가를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과 함께 여행을 하던 도중 제 눈에 들어온 무언가가 저를 설레게 만들 정도로 궁금증이 생기게 했고 운전하고 있던 딸에게 차를 세워달라고 얘기한 뒤 바닷가를 바라본 상태로 갓길에 세워져 있던 차량 한 대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캠핑카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던 도중 차량의 주인이 구경하고 있던 저를 보며 관심을 가졌고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니 귀찮아하지 않고 친절하게 모든 걸 설명해 주면서 점점 더 캠핑카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런데 캠핑카를 가지고 다니는 건 좋은데 아직 면허증도 없잖아요. 저건 내가 가진 면허증으로도 안 돼요. 일종 보통 면허증이 있어야 끌고 다닐 수 있을 텐데 시험 보시려고요? 캠핑카 사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일단 너 주말에 치면 같이 다니면 되지. 그리고 면허증은 따면 되는 거고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은데 이리저리 돌아다니기에도 자유롭고 모든 걸 캠핑카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여행을 떠나기에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것 같아. 캠핑카 좀 알아봐야 되겠다. 조만간 캠핑카 판매하는 곳에 가서 직접 상담받고 싶은데 같이 가질 수 있지? 딸은 제가 내린 결심에 놀란 것 같았어요. 캠핑카를 구매하고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있는 상상을 하니 너무 괜찮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쉬고 싶을 때 정차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니 이만한 취미생활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딸과 여행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이것저것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딸은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는 눈빛을 보냈어요. 아무래도 제가 혼자서 운전을 하고 떠나야 한다는 자체가 사고 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옆자리에만 앉아 있었고 살면서 운전을 해볼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었어요. 그래도 뭐든지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후회는 없을 것 같아서 다음 날부터 전날에 알아본 캠핑카 전시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마음에 드는 몇 군데를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곳에서 캠핑카를 계약하게 되었는데 운전면허를 먼저 취득해야 작업이 이루어지고 출고가 가능해서 하루라도 빨리 면허증 취득을 위해 부푼 기대를 가지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찾아가 등록한 뒤에 본격적으로 공부하는데 정말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외우는 것뿐이었고 그리고 시간에 맞춰 코스 주행 연습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안내에 따라 순서를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더니 방향을 가리키는 곳으로 걸어가 처음 타보는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아 강사와 반갑게 인사를 한 뒤 긴장되는 마음에 긴 호흡으로 가라앉힌 뒤 가르쳐 주시는 걸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런데 코스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고 잘할 수 있냐는 강사의 말에 고개만 끄덕이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리를 바꾼 뒤 처음 잡아보는 운전대에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캠핑카를 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무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도 친절한 강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알아가며 배워갔는데 처음인데 잘하는 거라며 조금만 배우면 금방 하겠다고 어린아이 달래는 것 마냥 긴장하지 않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강사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나 지금 교육 중이니까 급한 거 아니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오늘 저녁에 보자고? 회식 있는데 상황 좀 보고. 운전 처음 하시는 분이라 신경을 많이 써야 돼서 전화 끊어야 돼.
내가 강사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런가 봐.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옆에 타서 같이 하고 싶겠냐?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한 번 말하면 이해하고 바로바로 행동하는데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셔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얘기해 드려야 해. 그러니까 나도 답답하지. 괜히 사고 나면 내가 다 변상해야 되잖아. 가뜩이나 월급도 작아 죽겠는데. 아휴,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어. 이 얘기만 10번 넘게 해줬네. 다른 일 알아보든지 해야겠어. 이러다 내가 속 터져서 죽겠다니까. 그래,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늘 그래도 출발은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 잘하고 계세요. 선생님, 클러치 한번 떼보세요. 확 떼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도저히 참기 힘들었는지 갑자기 무섭게 인상을 쓰면서 화를 내며 차에서 내리더니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문을 열었고 저를 보고 내리라고 하길래 내렸더니 저수석에 다시 올라타라는 말에 강사의 말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클러치를 천천히 떼면서 차가 덜덜거리더니 출발하는 걸 보여줬고 다시 한번 유심히 확인한 뒤에 강사의 지시대로 천천히 클러치를 떼니 꺼질 것처럼 덜덜거렸지만 천천히 앞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너무 떨려서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었네요. 그런데 출발은 했는데 문제는 언덕을 올라가지 못했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동시에 조작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익숙지가 않아서 언덕에서 계속 시동이 꺼지게 되었고 결국 처음에 밝게 웃는 얼굴로 인사를 나눴던 강사는 어디 가고 짜증 섞인 얼굴과 말투로 저를 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자기가 강사 일을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네요. 초보가 캠핑카 운전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언덕 하나 올라가지 못해서 계속해서 시동이 꺼지고 브레이크는 늦게 밟고 뒤로 밀려서 사고 날 뻔하고 저한테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한 번 말하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운전 때려치세요. 이래가지고 캠핑을 하신다고요? 그냥 펜션 하나 잡아서 거기에서 생활하세요. 이렇게 배워서 캠핑 따라왔자 황천길 가게 생겼네요. 뭐라고요? 처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지. 그쪽은 처음부터 운전 잘했어요? 누군가에게 배워서 지금 이걸로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그쪽보다 나이도 한참이나 많은데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그쪽은 부모 없어요? 자기 엄마라도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자기 돈 주고 배우는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네요. 강사의 태도와 말투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말하는 거나 행동으로 볼 때 저를 막대하는 것이 심한 것 같아서 더 큰 소리로 화를 내고 말았네요. 사람들 능력이 다 틀린 거고 더 들 수도 있는 걸 답답하다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었어요. 강사와 한바탕 싸운 뒤로 캠핑카 운전하고 전국 일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분하고 화가 치밀어 올라 집에 도착해서 혼자 화를 삭히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그렇게 저녁 시간이 되자 딸에게 전화가 왔고 예비 사위가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비 사위가 저녁을 사준다며 나오라고 하길래 기분도 좋지 않아서 머리도 식힐 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결혼식을 앞둔 우리 딸과 예비 사위에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입에 모토를 단 것처럼 얘기를 하자 듣고 있던 사위가 그런 사람들이 다 있냐고 화를 내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딸도 강사가 잘못했다며 못하니까 배우러 가는 건데 화를 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흥분하며 저보다 더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이 문제로 대화를 주고받았고 어느 정도 속에 있던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자 겨우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번호를 보니 모르는 전화번호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자마자 가라앉았던 기분이 확 나빠지기 시작했고 예상하지 못한 강사에게 온 전화에 술까지 먹은 상태라 막말을 하게 되었어요. 죄송하다고요? 이제 와서 사과를 하면 제가 받아줄 것 같아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으니까 내일 당장 환불해주세요. 그쪽 같은 사람이 강사로 활동하니 운전면허 강사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다 같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평생 강사 생활이나 하면서 살아요. 내일 당장 수강료 환불해요. 알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근래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는 바람에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원래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요. 그날따라 유독 심했던 것 같네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내가 그쪽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면서 강습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니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진땀을 빼고 있는 강사에게 저 또한 불만이었던 걸 전부 털어놓은 뒤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를 보고 있던 딸과 사위는 면허 시험장에 같이 가주겠다고 얘기했지만 회사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며 설명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딸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며 앞으로 몇 달 뒤에 있을 결혼식에 필요한 준비를 바쁘게 움직이며 조금의 시간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위와 통화하면서 결혼식에 필요한 물건들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술을 꽤 많이 먹었는지 금세 잠이 들어버렸네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 함께 술을 먹었던 딸에게 출근 전 화장을 하고 저도 아침을 먹고 면허 시험장에 갈 준비를 하며 머릿속으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시험장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를 막대한 강사가 허겁지겁 달려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었고 용서를 빌며 수강료 환불만큼은 하지 말아달라는 어이없는 말을 하길래 이런 사람들은 호되게 당해봐야 정신 차릴 것 같아서 제일 높은 사람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려던 순간 어떤 꼬마 아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고 그 아이를 빤히 쳐다보자 자기 오빠 건들지 말라며 화가 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짝 당황해서 강사와 꼬마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강사는 30대가 넘어 보이는데 꼬마는 기껏해야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사무실에 앉아있던 여자가 강사와 꼬마의 사정을 얘기하게 되면서 용서해 주기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총각 강사의 삶이 참 안타까웠어요. 저기 강사 총각이 저희 마을에 살고 있는데요. 꼬마, 아이, 부모 둘 다 바람나서 이곳에 다 데려다 주고 간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는 것 같던데 그런데 그 할머니가 몸이 좋지 않아서 잘 보살펴 줄 수가 없어서 앞집에 살고 있는 총각에게 부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 꼬마가 저 총각 강사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고요.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랑 놀지도 않고 면허 시험장에 와서 끝날 때까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 강사가 벌고 있는 월급으로 할머니랑 꼬마를 먹여 살리고 있네요. 제가 알기로 저 강사분도 모아원에서 자랐다고 하던데 그러니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세요. 사람이니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운전을 못하셨으면 답답해서 그랬을까요? 강사와 꼬마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용서해 주었고 그렇게 다시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강사는 저에게 단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목소리에 변화도 없을 정도로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후로 제가 차에 타기만 하면 뒤따라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다른 강사분들이 다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말을 해도 굳이 제가 차를 타기만 하면 뒷좌석에 앉았고 강사와 꼬마를 본 적이 없었죠. 강사와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지켜보며 저를 경계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할머니와 꼬마까지 보살펴주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면허 시험장을 갈 때마다 꼬마와 총각 강사가 신경이 쓰여 먹을 것을 사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몇 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몇 마디 하다 보니 조금씩 가까워졌고 더 이상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 번을 더 동승해서 배운 끝에 코스 주행을 혼자서 완주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까지 올라왔어요. 문제는 제한 시간 내에 도달하지 못해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습을 하게 되었고 강사가 알려준 노하우로 시험을 본 끝에 만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필기 시험도 통과했고 마지막으로 도로주행만 남은 상태였어요. 엄마 못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이제 도로주행만 남은 거야? 도로주행은 정말 위험하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 그래도 그 강사가 생각보다 친절하게 알려줘서 여기까지 온 거지. 면허 취득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 전 서방은 언제쯤 도착하니? 퇴근 시간이라서 그런지 차가 많이 막히나 봐. 생각보다 좀 늦네? 거의 도착했대요. 지금 나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차가 많이 막혀서 힘든가 봐요.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리잖아요. 전 서방이 거의 도착했다는 말에 딸과 밖에서 기다리니 벌써 비상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길래 서둘러 올라탔어요. 식당 문이 열시면 문이 닫히는데 8시에 도착한 전 서방은 서둘러 예약한 음식점으로 달리고 있는데 무언가 느낌이 좋지 않더라고요. 차들 사이로 이리저리 위태롭게 끼어들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운전을 안 할 때는 잘 몰랐는데 직접 운전을 하게 된 이후부터 안전운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에 거의 도착하던 그때 엄청난 일이 발생되었고 예비 사이로 들어온 전 서방이 처음 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네요. 지금 뭐라고 했어? 아, 뭐라고 했냐고? 여기 땅이 전부 너희들 땅이야? 보자 하니까 감히 내 앞을 끼어들어? 그냥 넘어가자. 우리 식당 시간 없잖아. 이러다가 도착도 못할 것 같아. 뒤에 엄마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그래. 저 사람이 분명 갑자기 끼어들면서 자칫하다가 큰일 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까 어서 식당에 들어가자. 전 서방 그만하고 넘어가자고. 잠시만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인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고. 사위는 예약한 식당보다 운전을 이상하게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흥분을 하며 결국 앞질러 가던 사람들을 막으며 속도를 내려 하길래 예비 사위에게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네요. 차 안에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위와 결혼을 해야 할 딸과 제가 있는데 그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돌발 행동을 하는 모습이 안 좋게 다가와서 오히려 사위에게 화를 내자 그제서야 이성을 되찾은 사위는 예약한 식당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등에 식은 땀이 흐를 정도로 위험했던 순간이었고 자신의 성격을 제외하지 못했던 사위의 성격을 보게 되니 제 딸을 시집 보내는 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둘러 앉아 겨우 식사를 끝낸 뒤 잠시 카페에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뒤 집에 들어가 딸과 대화를 하는데 사위는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변한다고 단점에 대해 설명하는데 듣고 있던 저도 참 많이 불안했어요. 그런데 딸도 운전을 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성격 탓에 걱정이라며 자기가 잘 선택한 건지 최근에는 헷갈린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아직 결혼식 전인이 아닌 것 같으면 과감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네요. 그래도 일상생활을 보면 둘의 사이는 정말 좋아 보였고 저희 딸이 아직까지 전 사방을 사랑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고 말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도로주행 연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 드디어 시험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도로주행만 끝이 나면 그토록 바라던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 꿈인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일주하게 되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점점 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도로주행 시험을 하게 되었네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며 주행을 하다 보니 어느새 거의 도착을 했는데 신호를 기다리고 출발을 하려는데 너무 떨렸는지 시동이 꺼져버렸고 그 사이 뒤에서 빵빵거리며 빨리 출발하라고 다그치자 멘탈이 무너져 내렸는지 출발을 하지 못한 채 시동을 계속 꺼트렸어요. 강사는 저를 보며 괜찮으니 침착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미 강사의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이 누군가 강사 옆으로 다가와 온갖 족설을 퍼부으며 빨리 출발 안 했다고 하길래 강사 또한 처음에는 좋게 풀어나가려 했지만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다가오는 바람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졌어요. 저는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하던 대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출발하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차를 막더니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고 기다란 파이프 같은 걸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와서 무작정 차문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차 유리를 사방으로 치면서 깨더니 무섭게 행동하는 사람 때문에 비명을 지르자 강사는 의자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줬고 저에게 망치를 보여주며 조심하라고 말하더니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미 창문이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에서 파이프로 마구 휘두르며 난리를 쳤어요. 강사는 저를 보호해 주려고 시트를 젖힌 상태로 그 위에서 휘두르는 파이프를 온몸으로 견뎠습니다. 강사도 망치로 저항하려고 휘둘렀지만
길이가 짧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네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를 보호해주던 강사가 힘없이 쓰러졌고 파이프를 휘두르던 사람이 쓰러진 강사를 보더니 다급히 도망을 쳤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던 도중 주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이미 출동했었는지 차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을 쫓아갔고 의식을 완전히 잃은 강사를 불러봤지만 미동조차 하지 않아서 급하게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던 강사는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일어나지 못했고 머리를 크게 다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서 잡히게 된 범죄자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경찰서로 신원을 확인하려고 간 순간 얼굴을 보자마자 손이 올라가고 말았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제 딸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였고 예비 사위 또한 저를 보더니 경악을 하며 제가 운전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운전 교육을 받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너무 황당했고 운전대만 잡으면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하는 놈에게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소리쳤어요. 이 소식을 듣고 도착한 딸은 얼굴과 팔에 난 상처를 보고 경찰서에서 한바탕 난리가 났고 결국 그놈은 징역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총각이었던 강사는 저를 보호해 주려다가 이렇게 된 상황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서로 안 좋았던 기억들까지 전부 떠오르면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네요. 매일 강사 옆에 있던 꼬마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감기 때문에 집에 있었는데 이런 소식을 듣고 저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는지 너무 안타깝기만 하네요. 앞뒤 안 보고 성질부터 내는 사람들은 정말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저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의 한숨만 나옵니다. 혼자가 되어버린 꼬마가 너무 불쌍해서 저희 집에서 현재 임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강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 도로주행까지 끝내고 면허를 따야 하지만 그때 이후로 도저히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네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화가 나고 징역을 살고 있는 사위였던 그놈을 용서해 줄 생각조차 없습니다. 평생을 그 안에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는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 문제로 파혼 위자료와 정신적인 손해배상 전부 받을 수 있었지만 예비 사돈들은 저와 딸에게 정중히 사과한 적 한 번도 없네요. 오로지 자기 아들이 구속됐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울 뿐입니다. 부모가 저러니 자식까지 저런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운전하실 때 조심하시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꼭 피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